온라인 오프라인은 이제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쇼킹한 사건이기도 하죠. 큰 맥락에서 보면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고등학교 운동부의 치기어린 행동이냐라고 본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뭐 이야기하듯이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분명히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어른들, 정확하게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구 경기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야구 경기 중에 학교 이름을 걸고 학교장의 제가 하에서 감독의 통제를 따르면서 하고 있던 경기에서 경기의 룰 가운데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어긋난 행동들인데 어긋난 행동의 내용까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단순히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감독이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지는 가장 얼처구니가 없었던 배재고등학교 측의 사과문입니다. 사과문처럼 뭐 학생이 잘못해서 앞으로는 뭐 잘 가르치고 뭐 하고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라고 넘어가면 그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학교가 사과문을 AI로 썼던 안 썼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 수도 있냐면 뭐 사지가 불편하거나 머리가 불편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못 쓰는 거지. 못 쓰니까는 AI 도움 받았다 뭐 인정하겠습니다. 수준이니까 그런 거는 수준의 문제지 그게 뭐 위법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학교다 이러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처음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야구라는 스포츠가 이런 수많은 인종차별, 지역차별, 여러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갖고 있는 슬픈 스포츠다, 창피한 스포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고 자료를 찾고 그 찾은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그것과는 약간 궤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로 어쨌든 야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혹은 조금 다른 형태의 차별과 배제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야구의 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야구의 창피한 역사로 언급되어 왔던 제키 로빈슨에 관련된 이야기죠. 제키 로빈슨이라는 흑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해서도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이야기들 많은 영화가 됐고 책으로 나와 있고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깝게는 일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동포에 대한 차별, 제일동포 선수들이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고 대만 출신 선수들에게 가해졌던 그 지역의 차별, 그 민족의 차별, 일본 사람들의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차별들을 리그에서도 끊임없이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노력, 자정작용, 그리고 다시는 뭐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면 강한 처벌 이런 것을 통해서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더 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참으로 비참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야구인들에게 만약 이 사건을 어떻게 비춰지냐고 물어본다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다니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또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포츠에 그럼 야구만 이러냐? 그렇진 않습니다. 영국의 축구에는 이보다 더 심한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91명이 참사를 당했던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참사를 유명 야구팀에서, 축구팀에서, 클럽팀에서 조롱을 해서 두고두고 회자가 됐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거기서만 그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이후에 제 기억에는 아마 미넨 참사에 대한 것도 조롱을 했었어요. 참으로 때로 몰려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아둔해진다라는 것은
민족, 역사적 시기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습성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몰아놓으면 괴물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의 지금 이런 문제들은 그냥 단순히 학생들 문제냐라고 보기에는 이 내용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곱씹어봐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 첫 번째로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엘리트 체육의 비애다. 고등학교 때까지 똑바로 된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관 혹은 비어있는 역사관 탓에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게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거 증빙을 해주는 게 야구인들의 선배들도 사실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역 비하, 지역 감정 싸움, 뭐 예전에 영화에서도 영화가 됐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삼성 선수들이 광주에 가면 뭐 하나 얻어먹기도 힘들다. 특히 또 전라도 선수들이 다른 곳에 가면 비하를 많이 받는다. 이 비하들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비하라는 거죠. 뭐 단순히 스포츠에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슬프고 씁쓸한 역사입니다. 전라도 깽깽이라는 말 많이 쓰고요. 뭐 경상도에 대한 비하 용어도 같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때도 작동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회가 진일보하기 전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야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지금 이번에는 아이들이 그 비슷한 맥락으로 했던 것 같아, 광주를 졸업한 것 같아, 전라도 졸업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 다른 문제냐? 그 학생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응원을 했습니다. 응원을. 그리고 그 응원에 대해서 사실 지휘 감독을 하는 감독 코치진이 이 내용을 받기는 받되 몰랐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들어요. 이건 뭐냐? 오와 열을 맞춰서 연습을 해본 구호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구호가 나왔을 때 그 감독들이 이것에 대해 알고 있어서 문제, 모르고 있어서 문제인데, 문제는 이 내용이 5.18 비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5.18 비하는 단순히 역사관의 문제고 그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는 엘리트 교육의 문제 그건 아니고요.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학생들을 통제하고 학생들이 통제당하는 공간, 통제당하는 생활, 이 곳에서조차 일베성, 일베 커뮤니티, 또래 커뮤니티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그들의 규범, 그들의 절차를 앞섰다는 겁니다. 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알아요. 야구에서 올라가서 마운드에서 어깨만 잘못 움직여도 보크고 그거는 경기에서는 점수를 주는 행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야구의 박스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점수를 주게 되고요,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이 모든 규범과 규칙에서 층층이 쌓여있는 야구 경기에서 그들이 일배성을 드러냈다는 거, 그 일배성, 또래 문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경기보다 우선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또래 문화, 또래성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죄책감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앞선다는 거, 훨씬 앞선다는 거. 그럼 단순히 이게 일배성의 파워냐? 사실 또 이게 또 애매해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냐? 우리 사회는 무조건 건강했냐라고 한다면 있었겠지만 그 일배성을, 일배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확산성의 근원, 이 근본 자체의 성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배성을 띠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또래 문화가 훨씬 앞섰다는 거.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해법은
그때그때 보이는 대로 잡아 족친다가 맞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잡아 족침으로 해서 내가 향유하고 있는 또래 문화라는 것에 근원이 손대면 안 되는 거구나, 손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가 있는 집단이 소중하다는 거는 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너희가 왜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냐, 너희가 학생을 왜 그렇게 가르쳤냐, 너희 학생들은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를 얘기해봐야 사실 돌아오는 이 메시지가 좀 달라요. 성질이. 이럴 때는 거울치료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나한테 오게 되면 정말 큰일이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해 줘야 되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배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만큼 후된 처벌을 동반한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내는 것이 나는 처음인데 왜 나한테까지 가혹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혹함을 우리 사회에서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절차를 만들어 온 것이고요. 당신이 그 처벌에 몇 번째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일어난 이 일도 단순히 야구부 하나가 치기연의 행동을 했다라고 보면 안 되고, 야구부 하나가 지역비하를 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지역비하가 아니고 일배성을 가진 문화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 소아성애에 준하는 나쁜 행동이에요 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안 합니다. 배제고 선수들은 일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쭉 했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요. 왜? 이야기를 들어본 즉슨 광주에 있는 다른 학교들, 중문고나 광주 다른 학교나 경기할 때도 이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그때는 징계를 안 받았어요. 왜 지금 와서 이러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본인들이 어쨌든 범죄의 프론티어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강한 처벌, 강하다는 게 무게가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정상 강하게 꽂혀서 다시는 이 비슷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 이게 잘못하면 덕아웃에서 같이 응원하는 것들, 상대방에 대해서 적당히 디스하는 것이 같이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문제 삼는 거예요. 분명히 일배성을 가진 이 행동들, 또래 문화이긴 하지만 그것을 밖으로 드러냈을 때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규정상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 우리 같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일배성이 또래 문화와 같이 결합을 했을 때는 다른 어떤 문화보다 앞서서 나온다. 그들이 즐기는 형태 뭐한데 이런 것보다는 마치 화학 방정식 같은 거예요. 일배를 혼자 냅뒀을 때는 그냥 우리가 저건 조롱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따위 것까지 그러냐, 사회가 성숙하면은 용인할 수 있다라고 아주 쿨병 걸린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또래 문화로 만들어지면 생각해보세요. 카메라로 중계를 하고 있고 룰과 룰 사이에 있는 엄청나게 엄격한 틈에서도 일배성이 더 우선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걸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는 재미가 있나 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재미가 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뭔지 모르겠지만을 알려주면서 그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단순히 야구를 함에 있어서 엘리트 체육인이 아니니 라는 것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욕을 먹는 다른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을 예방할 수 있다. 피의자, 피해자 이 모두를 예방할 수 있다. 어떻게? 이번에 아주 강력한 처벌을 아주 빠르게 보여줌으로 해서 이 비슷한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 학생들이 했던 행동들은 분명히 박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좋은 교보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그 덕아웃에서 즐겼던 쾌감 이상의, 동질감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되긴 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가끔은 살다 보면 잘못을 하고 나서 그 대가를 내가 치름으로 해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니까
그 값을 치렀고 그 모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야구 얘기가 아니라 저도 찾아보다가 결론을 내본 것은 내가 살았던 세상, 내 아이가 살 세상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뛰어넘는 매우 독특한 바이러스에 의해 조금씩 잠식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요거 비유를 좀 들면서 이 짧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폐색전, 그러니까 혈전에 의한 폐색전이라는 질환으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든데스, 돌연사 하루 전, 그러니까 의사가 예측한 건 넌 하루만 늦었으면 서든데스다 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목소리까지 완전히 이 폐가 다 막혀가지고 숨을 제 힘으로 못 쉬어요. 원인은 혈전이었습니다. 혈전은 매우 흔한 병 같아요. 매우 흔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혈전이 많고요. 식생활이 안 좋은 분들은 혈전이 많고요. 유전적으로도 혈전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혈전이 재수없게도 폐에 두 군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한쪽만 막혀도 살아요. 근데 저는 재수없게 여기에 새들이라고 해서 말의 안장처럼 양쪽으로 삼거리를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돌연사 하루 전날까지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야기를 해준 것은 온몸에 있는 피를 녹이자였습니다. 약을 써서. 근데 그 약을 쓰게 되면 어떤 위험이냐, 저는 혈우병 환자처럼 되는 거예요. 혈우병 환자처럼 마크 비슷한 거 갖고 다녔습니다. 한동안. 뭐냐,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나면 긴급하게 지혈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까지, 피가 완전히 굳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그 혈우병처럼 되는 것의 원인은 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혈전이 안 생기게 해야 돼요. 저는 엄청나게 큰 비용을 치렀어요. 당시에 입원비, 치료비를 한 1,4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보험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고비용, 시간, 회사도 그만두고 회복하는데 한 2-3년 걸렸고요. 담배도 그때 끊었습니다. 제가 담배 하루 2갑, 3갑 폈거든요. 그만큼 그 비용을 많이 치른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혈전이라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베 같은 애들이 피떡 같은 거예요. 혈전 같은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냅두면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로 살 수도 있는데요. 그게 어딘가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무리해서 큰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혈전을 용해를 시켜야 됩니다. 용해를 시키고 다시는 혈전이 안 생기게 생활 습관, 먹는 것 다 바꿔줘야 됩니다. 꼭 장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이 망가지면 민폐의 삶을 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구실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회에서 일베가 가져다주는 폐해가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전체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건 아닌데 전체 사회가 제 구실을 못하게 만들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조금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더라도 뿌리를 뽑아야 된다.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영속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우 큰 장애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큰 비용을 들여서 얻은 결론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료 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짧은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야구에 관련된 이야기, 제가 살던 곳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 또 게다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야기니까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배제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